자, 오늘은 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청량리엘 65는 제가 카드 띄워놓을 테니까 다시 영상 보시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청약 시즌이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괜찮은 단지들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가 어떻습니까? 저 단지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 단지들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요. 본인 생활 권역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단지들도 남들이 좋다고 하면 무작정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점수가 작기 때문에 당첨이 되면 이득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짧은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단지 저 단지 다 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막상 당첨이 되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이 청약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뭐 제가 아는 후배 중에서도 이러한 친구가 있어요. 막상 이 청약에 당첨됐는데 저에게 연락 와서 이 단지 많이 오를 것 같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럼 포기하면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포기하고 나서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청약 당첨을 포기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청약에 나서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야죠. 내가 이 청약 조건에 맞는지, 이 단지에 맞는지, 이 제곱미터 전용 면적에 이 내 통장에 있는 금액이 맞는지 체크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청약 통장을 쓸지 말지에 대한 이 결정입니다. 결단이거든요. 신중히 써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1년, 지방은 6개월, 그리고 예치금만 있게 되면 1순위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이 투기과열지구나 이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가입이 2년 경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24회 이상 납입하거나 아니면 납입금이 예치금 이상이어야, 기준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상이어야지만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일정의 조건이 있는 셈이죠. 요즘 보면은 기사나 아니면 뭐 블로그, 유튜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남들의 말만 듣고 단순히 이 투자적인 측면에서만 분양 단지를 살펴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어렵죠. 판단이 잘 서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 분양 시장에 있어서는 일각에서는 지금 분양가가 높다, 좀 지나면 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도 존재하는 상황이고, 또 반대편은 현재 분양시장은 굉장히 큰 기회의 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가까운데, 이럴 때일수록 개인의 상황, 사정에 입각을 해서 주관을 가지시고 또 해당 단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신 다음에 청약에 접수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상 본인이 당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럼 이분들은 과연 왜 어렵게 당첨된 이 청약을 포기를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이 가장 많은 경우를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자금 계획을 무리하게, 너무 타이트하게 기획을 해서 추후에 이게 틀어질 염려, 걱정 때문에 포기를 하는 경우. 이것도 확신이 있다면 뭐 기획대로 나가겠죠. 하지만 그만큼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이 원하는 돈과 호수가 아니라서,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데, 이게 선도하는 단지다, 추후에 이 정도의 뭐 안전 마진을 갖추고 있고 주변보다 월등히 경쟁력이 있다, 이러한 판단까지 내려졌는데 막상 내가 당첨된 호수는 하단에 꽉 막혀 있는 호수, 뭐 이런 호수다, 층과 호수, 동 다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러한 경우에 뭐 시세 차익이고 뭐고 그냥 난 포기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청약 점수가 좀 낮으신 젊으신 분들이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첨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 단지들이 나올 때마다 다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탈을 하시죠. 첫 번째 탈락, 두 번째 탈락, 계속적으로 당첨이 안 되다 보니까 더 오기가 생겨서 단지 범위를 넓히는 겁니다. 초반에는 뭐 서울 일부 지역만 보다가 서울 넘어서 수도권까지, 뭐 지방까지 계속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첨이 막상 되니까 이건 아닌데 생각을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막상 당첨이 됐는데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 이거 하락할 것 같다. 그리고 주변에 꼭 결정을 하고 나면 반대편 의견을 많이 듣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그때부터 계속 생기는 겁니다. 당첨 순간부터. 당첨 전에는 어떻게든 당첨돼야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당첨이 막상 되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엔 실제로 청약 포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당첨을 포기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청약 당첨을 포기하더라도 당첨된 것은 당첨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먼저 한 번 당첨된 통장은 재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청약 통장으로서의 효력이 사라진다. 자,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전용 85제곱 이하일 경우에는 수도권 내 과밀 억제권 5년간, 그 외 지역은 3년간 여러분들은 당첨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고 이 분양단지를 노리는 수요 자체가 수도권 내에 있는 과밀 억제권을 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년간은 뭐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다시 당첨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일 경우 각 3년과 1년씩, 과밀 억제권은 3년, 그리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페널티죠. 자, 그렇다면 이 당첨을 포기한 사람은 청약이 아예 불가능한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일부 예외가 있어요. 미분양 주택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분양 전환이 안 되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임대주택도 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두 케이스 모두 뭐 여러분들의 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건들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한 번의 결정에 따라 이러한 큰 기회를 날리고 5년 동안 기다려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점수를 꾸준하게 모으신 장기간 이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는 등 이 가점이 높으신 경우에는 신중하게 청약단지를 미리 정해놓고 현명하게 이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청약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그나마 좀 신중한 편인데 점수가 좀 낮으신 분들, 젊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40대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디가 좋다라고 하면 어차피 내가 탈락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넣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하시는 거거든요. 뭐 제 후배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본인이 점수가 조금 모자라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당첨되면은 거주할 수 있는 단지에 넣는 게 좋지 않나. 요즘 같은 때는 규제도 심하고 또 전매 제한 같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야 됩니다. 자금 계획도 중요하고요. 이게 또 자금 계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보통 이제 분양 모집 공고가 뜨면은 거기에 나온 가격만 그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취등록세랑 이런 거 생각을 할 때. 근데 문제가 이번 L65에도 보시면 옵션 가격이 좀 높습니다. 이 풀옵션으로 하게 되면은 뭐 4천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분양가와 결합이 되고 취등록세까지 뭐 4천만 원대가 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금액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뭐 1억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 계획이 미스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이 옵션을 다 플러스 했을 때 어떻게 될 것까지 타입만 보지 마시고 어떤 타입이 될까 이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이 단지에 살 수 있을 건지 아닐 건지, 그리고 내 자금은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대출도 너무 이 회사만 믿고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 본인이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체크를 하셔서 철저히 그야말로 세워서 이 청약 통장을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청약 넣어서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좀 대답을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이러한 부동산 전반적인 소식과 이 재테크 스킬들 늘릴 수가 있으니까 꼭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